지난 시간까지 미분 이야기였고 오늘부터는 적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적분은 단원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미분 단원에 비해서는 조금 성의 있게 써 있는데 요 적분 단원도 이 적분 단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여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 정적분의 활용 안에 보시면 넓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건 정적분의 활용이라기보다 사실은 적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책 없어? 근데 아무튼 요 단원 안에 넓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넓이랑 뭐 위치 거리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넓이 구하는 게 정적분 활용에 들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위에서부터 부정적분, 정적분인데 요거 두 개도 물론 연결은 됩니다. 뒤에 가면. 근데 일단은 따로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부정적분 이야기만 짧게 하도록 할게요. 부정적분의 정의는 뭐냐면 위에 되게 길게 써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미분의 역연산이다. 역연산이라는 건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한 게 부정적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기호를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녀석을 미분했더니 요 dx분의 d는 x로 미분할게 이런 뜻이었다고요. 어떤 녀석을 미분했더니 fx가 되는 녀석이 있더라는 거야. 미분해서 fx가 되는 녀석, 요 녀석을 우리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 녀석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그 알파벳 s를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린 거거든요. 읽을 땐 인테그랄이라고 있는데 늘어뜨려서 s를 이렇게 길게 쓰는 거고 그 뒤에 fx가 오고 dx가 옵니다. 그래서 요 기호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썼는지는 나중에 가서 나올 거고 요 기호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건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혹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런 기호를 쳐다보면 아 저건 미분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애초에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야 라는 뜻으로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고 멀뚱멀뚱 드시면 안 되고요. 90% 저건 미분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분하라고 나와 있는 기호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야 라는 뜻의 기호고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한 게 fx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무거나 막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 5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면 요 녀석을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요 녀석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 요 녀석의 부정적분이 이거다라는 소리라고요. 인테그랄 3x제곱 더하기 4x dx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5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을 그냥 미분해도 결과는 3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에 따르자면 3x제곱 더하기 4x라는 녀석을 적분한 건 오히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분을 하면 원래 있던 상수항은 사라지게 될 텐데 부정적분이라는 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도대체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될까를 고민하는 거거든. 그런데 상수항은 어차피 사라져서 사라질 거니까 누구였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애초에 부정적분이라는 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고 치면 이건 진짜로 그냥 fx가 되는 거예요. fx의 부정적분을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마치 갔다 오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된다면 fx를 미분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이건 그냥 fx가 되는 게 아니라 fx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는데 이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수항으로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고 그냥 뭐 있었어 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얘를 이제 부정적분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 적분상수 이렇게 부르는 건데 보통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제로 찾아보면 당연히 요 녀석의 부정적분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녀석이 생겨요. 그 상수항 때문에. 근데 그걸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항만 다른 녀석들이 여러 개 나올 거라서 그냥 이것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x라고 보면 요 뒤에 적분상수 c라는 걸 들러붙여서 만들게 되는데 요 녀석이 확실하게 찾아지면 이제 대문자 fx가 누구인지 나오겠지. 원래 출처가 어디인지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 대부분은 이걸 찾는 것보단 이런 기호를 보면 미분해서 소문자 fx를 가지고 뭔가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혹시 얘를 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찾을 수 있는 함수값 같은 것들을 하나 주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 대문자 f는 우리 왜 소문자 f를 미분하면 f'이라고 쓰는 건 거의 정의잖아요. 약속한 거잖아. f'x는 그냥 다 f를 미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문자 f는 소문자 f를 적분한 거냐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쓸 때 항상 문제에서 알려주거든요. 대문자 f를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할 때 라면서 알려줘요. 왜냐하면 가끔 대문자 f가 부정적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쓰긴 하는데 F'처럼 아예 이거를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고 딱 약속하고 쓰는 건 아니라서 혹시 그렇게 생겨 먹었으면 문제에서 알려줄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만약 요 녀석을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분해서 소문자 F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찾아가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분의 기호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미분할 때 당연히 미분법 했듯이 적분이라는 것도 적분법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적분법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게 애초에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어가지고요. 그냥 미분법 생각해 보시고 그거 그냥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분법 할 때 맨 처음에 했던 게 누구였냐면 그냥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 요 녀석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수에 있던 게 앞으로 하나 개수로 내려오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고 그럼 저거랑 세트로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부정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 이건 미분해서 요 놈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원래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차수는 요거보다 한 놈 큰 녀석이었을 거고요. 요거 미분해서 개수가 1 됐다는 이야기니까 저 n 더하기 1이 약분돼야 돼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앞에 있었을 거고요. 끝나면 안 되고 요 뒤에 적분상수 하나가 더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안 쓰시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의 경우엔 그냥 미분한 거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혹시 처음 하는 사람이면 숫자 계산하는 게 약간 좀 불편하고 귀찮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야 뭐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거 외에 실수배 하는 거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따로따로 K 뜯어내서 따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K F'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실수배 되어 있는 녀석은 이 인테그랄 밖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이 인테그랄이랑 dx가 일종의 테두리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을 우리 적분 당하는 녀석이라는 의미로 피적분 함수 그러거든요. 인테그랄과 dx가 테두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 거기에 실수배 되어 있는 건 밖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k 밖으로 뜯어내고 fx dx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할 거면 k f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kc 아닌가요? kc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 적분상수 c는 보통 대문자로 쓰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쓰는 거라서 이 K를 곱했으면 얘도 KC야 아니야 그냥 C 이러고 끝나시면 돼요. 뭐 있었어 라는 의미니까. fx랑 gx 둘이 더한 거 합을 미분하는 거면 당연히 우리 그냥 바로 쓰면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x 써야지.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 그냥 더하기로 연결된 건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더하기로 연결된 걸 따로따로 적분한다고 치면 요 녀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따로따로 적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써보면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로 g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g라고 써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적분상수 있을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적분상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EC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뭐 있었어 라는 의미로 한 번만 쓰시면 되고 여기 빼는 것도 마찬가지. 미분할 때 빼는 건 따로따로 그냥 하니까 적분할 때도 빼는 건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 여기 C랑 여기 C랑 없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니까 내비두시면 되고요. 미분할 때는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 미분을 했었는데 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거죠.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럼 적분을 하려면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적분 얘는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곱하기로 연결된 걸 미분하면 이렇게 복잡한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걸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를 적분해야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적분하는 건 여기선 배우지 않습니다.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에 가서 배울 내용이고 여기에서만큼은 피적분함수가 뭔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한 번에 적분할 수 없고요. 적분할 수 없으면 손 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 전개해가지고 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dx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하세요. 그러면 얘는 얘랑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적분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안에 있는 녀석을 일단 전개해서 숫자 잘못 골랐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적분을 다 해보 이제 더하기 빼기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요. 요 녀석부터 적분해보면 2차인 걸 보니 원래 있었던 녀석은 세제곱이었을 거고 요게 원래 앞으로 떨어져 내려왔는데 개수가 2가 됐다는 건 아마 얘가 있었겠구나 라는 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해야 돼요. 그래야 2가 내려오면 약분돼서 그냥 x만 남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도 요 녀석이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리고 요 뒤에 적분상수 C라는 녀석이 하나 들러붙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다 아는 거라고 치고 조금 복잡한 거 하나만 그래도 아는 것만 다 하면 지겨우니까요. 나누기 미분 안 해요? 나누기 적분 안 해요. 분모에 미지수 x 있어? 걔는 적분하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 미분할 때 fx의 거듭제곱을 미분하면 이건 n 곱하기 fx의 n-1제곱에다가 뒤에 f 프라임 x 이렇게 생긴 걸 하나 곱했거든요. 이제 겉에 거 미분하고 속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걸 적분해야 째가 돼요. 근데 만약에 fx가 1차식이었으면 여기 밖에 꽂혀있는 f 프라임 x가 그냥 숫자거든요. fx가 2차 이상이면 뭐야 다 눈 떠 빨리. fx가 2차 이상이면 f 프라임에도 미지수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게 생긴 걸 적분해야 되지만 만약에 fx가 1차식이었으면 f 프라임 x가 그냥 숫자란 이야기고 즉 상수를 곱하는 거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우변에 있는 건 그냥 1차식의 거듭제곱 적분해서
얘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건데 ax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녀석 요 따위로 생긴 걸 부정적분하면 얘는 뭐 될 거냐면 마치 x의 n제곱인 것처럼 생각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1에 ax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미분했다고 치면 n 더하기 1이 떨어져서 약분되고 ax 더하기 b의 n제곱 한 다음에 이거 미분한 걸 밖에 한번 곱할 거거든요. 그게 a란 말이지. 그 a까지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요 녀석을 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분상수가 와서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의 거듭제곱의 경우엔 사실은 전개하지 않아도 이런 방법으로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차 이상의 거듭제곱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할 수 없고요. 1차의 경우엔 다행히 이것을 미분한 것이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a분의 1 곱하는 걸로 퉁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뒤에 가서 언젠가 쓸 일이 있을 테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디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풀러 가볼 텐데 예제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단원 자체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뭐 fx를 주고 대문자 fx 구하세요. 아니면 f'x를 주고 fx를 구하세요. 뭐 f'이라는 건 f를 미분한 거니까 f' 주고 fx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fx를 찾으러 좀 가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수업한다 그러면 자고 수업 왜 하는 거야? 공부해 그냥. 공부할 땐 다 공부하더만. 한 명 빼고. 잘 잤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이게 어설프게 혹시 이런 생각할까 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대요. f-1을 물어봤거든. 이걸 쳐다보고 야 이거 곱하기로 연결된 거면 적분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하라고 나온 거라고? 미분하라고 나온 거야. 일단 부정적분이잖아요. 뭔지 몰라. 미분부터 하고 오는 거야. 얘 미분하면 뭐 되겠어요? 좌변? 인테그랄이랑 dx 안에 피적분함수로 얘 들어있거든요. 이거 미분하면 이 안에 거 그냥 나오는 거야. 이 기호의 의미가 뭐였다고? 미분하면 이거 되는 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좌변을 미분해버리면 그냥 x-3의 fx란 녀석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우변은 뭐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해보시면 3x제곱 빼기 2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될까 이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말한 것처럼 얘 보자마자 일단 미분할 생각을 해야겠구나 해서 미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 2차고 1차고에 나누기 하시면 fx가 누구지 나오겠지 뭐. 그죠? 아니면 뭐 f-1 물어봤으니까 -1 대입하셔서 f-1의 값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눈으로만 빨리 찍어보고 가자면 맨 밑에 55번, 56번 요 두 개인데 이 대문자 fx라는 기호 때문에 그래요. 55번, 56번. 56번부터 보면 이 대문자 fx가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된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소리야. 얘가 이 녀석의 부정적분 중 하나니까. 그래서 그냥 대문자 f'이 소문자 f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655번에 있는 대문자 f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대문자 f가 있긴 있는데 이건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컷 미분하고 나서 대문자 f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나? 이거 아니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야. 대문자 f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미분하면 대문자 fx 될 거고요. 미분하면 f'g 더하기 fg'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계산하라고 나온 거니까 대문자 F를 보고 부정적분이라는 걸 확인 안 하시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역의 관계에 있고요. 결정적으로 왔다 가는 거나 갔다 오는 거나 결론은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거든요. 보시면 적분하고 미분한 거고 미분하고 적분한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요. 마지막에 미분했으면 생겨나는 이 상수항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적분했으면 적분상수가 생겨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페이지에 있구나. 왔다 갔다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식으로요. 미분했다가 적분하고 또 미분했다가 적분했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한 거고요. 여기서 상수항 사라졌다가 얘 때문에 적분상수 생기는데 얘 때문에 그 생겼던 적분상수 다시 사라지고 새로운 적분상수가 또 생겨나요. 그럼 결국 이 대문자 F라는 건 소문자 F에다가 뭔가 상수항, 적분상수 하나 들러붙은 녀석이구나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미분, 적분, 미분, 적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 자신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냥 fx에다가 적분상수만 하나 들러붙은 거다.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근데 요것을 찾을 수 있는 힌트로 뭐가 주어진 거냐면 이렇게 함수값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대문자 f0이 마이너스 5래요. 소문자 f0은 0이니까 이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찾아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머지를 처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비슷한 것들을 하게 될 거라서 졸리지만 자지마. 664 대표 문제라서 보긴 볼 텐데 fx랑 gx를 곱한 다음에 미분했대요. 그랬더니 3x 제곱이래요. 뭐 하란 이야기냐면 일단 저거 적분해 보세요. 그 얘기했죠. 미분했더니 3x 제곱이 되었대. 그럼 얘를 적분하면 fx, gx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양변 다 적분해 보면 도대체 누굴 미분했길래 얘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쓰자면 이런 거라고요. 인테그랄 3x 제곱 dx 미분해서 3x 제곱이 되는 놈 이런 뜻이잖아요. 미분해서 3x 제곱이 되는 놈 미분해서 3x 제곱이 됐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다 인데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fx랑 gx 곱한 게 x 세제곱 더하기 c인데 이 c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주어져 있다고요. f2랑 g2 가지고. 그죠? 2를 대입해보면 f2 곱하기 g2고 빵이래요. 빵이래요. 2 대입하면 빵이래요.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8이구나 라고 찾아지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8 넣고 인수분해해서 누가 F고 누가 G인지를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대표 문제는 다음에 있는 유형은 그냥 대표 문제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얘도 보시면 fx가 인테그랄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건 x-1분의 x제곱 이래요. 적분할 수 없다. 분모에 미지수 x 있기 때문에 나누기로 연결된 거라서 얘는 우리가 적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둘이 연결되어 있죠. 빼기로 합칠 수 있다. 인테그랄 x-1분의 x제곱 빼기 1 dx. 그죠?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녀석을 적분하라는 이야기니까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요 c를 찾을 힌트는 f0이 1이다. 그러니까 0 집어넣어서 1 나온대요. 얘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뜻이겠죠? 그걸로 또 f2를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f 프라임이 나와 있고 그걸로 fx 찾으세요 할 때는 저렇게 함수값이 하나씩 꼬박꼬박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따가 그래프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일단 문제부터 계속 풀어보자고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f 프라임 x 나왔고요. fx가 두 개, f 함수값이 두 개가 나왔거든. 그냥 뭐 산수하라는 이야기니까 하라는 대로 산수만 해보면 이런 건데 f 프라임은 f를 미분한 거잖아요. 찾고 싶은 건 f거든. 그럼 f를 미분해서 f 프라임이 된 거니까 얘를 다시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fx가 찾아질 거라고. 인테그랄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 dx는 x세제곱 ax제곱 더하기 x. 그죠? 요 녀석을 하나하나 적분하면 얘가 되고요. 마지막에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fx다라고 보면 될 텐데 문제는 이런 애들인 거지. a하고 c하고 요 두 개의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찾을 힌트가 뭐다? f0이 1이라는 거랑 f1이 2라는 거다. 저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해가지고 a하고 c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럼 fx가 누군지 찾아지니까 그걸로 f2의 값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됐고 옆으로 가서요. 675번이에요.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미분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대문자 fx가 문제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하겠다잖아요. 부정적분이란 단어가 보이면 미분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기호가 뭐라고?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이런 소리니까요.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일단 미분하실 생각을 하면 되고 얘 미분하면 뭐 굳이 대문자 f 프라임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소문자 f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 미분하면 fx는 이제 우변 차례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뭐 계속해서 미분하시면 6x제곱 마이너스 2x 1은 뭐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거 양변 미분하면 얘가 될 건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땡큐 fx 사라집니다. 그래서 x f 프라임 x가 누구인지 찾아지고요. x로 하나씩 약분하면 되겠죠. f 프라임 x가 누구인지 찾아질 테니까. 그럼 요거 f 프라임 x 찾았으니까 구하라고 한 건 fx네요. 다시 부정적분 하시면 되죠. fx는 1차였으니까 아마 x제곱이었겠지. 2x인 거 a2인 걸 보니까 2x였겠지. 그리고 적분상수 하나 붙어 있겠죠. 그리고 요 적분상수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f1이 2다. 함수값 나와 있으니까 1 넣어서 2 나온다. 가지고 c를 찾아보시면 c가 3이다. 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fx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그냥 산수하는 거고 적분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쳐다보고 미분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문제의 전부예요. 그 다음엔 부정적분 해서 계산하는 건 후딱후딱 하시면 되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애들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약간 고민스러운 거 하나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기 불편하네. 예를 들어서 옆에 와서 679번 같은 건데 이런 애도 fx 여기 있고요. 인테그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미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앞에 있는 애들은
미분하면 자연스럽게 fx가 사라져서 f'만 남든지 뭐 f만 남든지 이렇게 정리가 예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미분해보면 약간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이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f'x 더하기 xfx가 요거 미분하면 x세제곱, 요거 미분하면 2x제곱,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5x, 요거는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안 없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걸 또 미분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얘는 힌트가 뭐냐면 맨 앞에 있어요. 다항함수다예요. 미분을 하기는 하는데 하고 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심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다항함수래. 그럼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면 몇 차식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f'이랑 xfx야. 차수는 당연히 얘가 크겠죠. 우변 보니까 3차식이거든. 그럼 여기서 눈치채는 거지. fx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겠구나. 얘는 f보다 차수 하나 낮은 애고 얘는 f에다 x를 곱한 거니까 차수 하나 높아졌고 그런데 3차란 이야기니까 fx가 2차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x를 2차식이라고 두고 미분한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항등식으로 개수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미분하면 알아서 다 해결이 되는데 혹시 뭔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 싶으면 요 조건을 꼭 살피시고 다행히 아마 수2니까 다 다항함수인 것만 나오긴 할 거예요. 어쨌든 요 말을 힌트 삼아서 이제 fx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나온 것은 뭐냐? f 프라임 나왔고 fx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다, 그죠? f의 도함수 f 프라임이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럼 그걸로 뭐 f 마삼 찾으세요는 fx 누구인지 찾으세요인데 앞에 있는 거랑 다른 건 뭐냐면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적분할 때도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fx를 바로 찾아보면 각각을 부정적분하면 되니까 위에 있는 녀석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4x 그리고 적분상수 있겠지. 범위와 당연히 똑같이 0 이상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밑에 있는 것도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4x 거기에 적분상수 붙을 텐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적분상수랑 여기 있는 적분상수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아래 첨자 표시해서 서로 다르다고 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보면 fx가 다행히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요 위에다가 0 집어넣은 거나 0일 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니까요. 여기에 0 집어넣은 거나 0 좌극한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나 둘이 같은 값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알려준 게 F2거든요. 그럼 F2가 6이다 라는 건 위에다 F2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2 대입해서 6 나온다 가지고 이 적분상수 찾으면 여기 0 넣은 거 여기 0 넣은 거 같다 가지고 이 적분상수 찾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해서 함수값을 제대로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뭐 산수만 빨리 해보면 F2라는 건 위에다 넣을 거니까 4 더하기 8 더하기 C1이야. 얘가 6이란 이야기여서 C1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네. 여기다 0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 마이너스 6이다 그 얘기고 이제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산수만 직접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분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죠.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래. f'x가 이거란 이야기야. 0,3을 지나간대. f0, 2, 3이래. 0 대입하면 3 나온다 가지고 적분상수 찾으란 이야기고요. 이거 부정적분하면 fx 될 거고 0,3 지난다 가지고 fx의 상수항 찾으란 이야기고 그걸로 f1의 값을 물어보고 뭐 찾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분할 때 f'x 보통 그래프 그릴 때 fx를 미분해서 f' 찾은 다음에 그 f'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fx 개형을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3차 같은 거 f'을 찾았더니 x축이랑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났어.
이거 f 프라임 x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fx 개형을 어떻게 찾냐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찾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fx 그래프에다가 x축은 그리지 않아요.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왜 모르냐면 이걸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건 이제 이거 적분했으니까 이거 적분해서 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얘만 쳐다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적분상수 C라는 건 사실은 C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축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얘처럼 F' 나와 있고 함수값이 하나 나왔으면 야 fx의 개형은 요 따위로 생겨 먹었는데 이게 0,3을 지나 이런 이야기든 예를 들어서 0,3이 이런 데 있었으면 요 녀석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0,3이라는 점을 딱 지나가게끔 그림 그리란 이야기니까 아, 이렇게 생겼다고 라고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아래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함수값이 하나 나와 있다는 건 사실상 fx가 제대로 그려진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x축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힌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f' 나왔고 뭐 함수값 찾으세요 이런 얘기 나오길래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한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미분할 때는 그냥 얘 가지고 요 녀석의 모양새만 보는 거야. 적분상수 안 본다고요. 못 봤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함수값 나오면 적분상수까지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네. 뒤에 보시면 이건 오랜만에 만나는 녀석이죠. 엄청 반가운 녀석. 엄청 반갑고 엄청 중요한 녀석. 오랜만이니까 헷갈리는 소리 하나만 할까요? 이건 미분계수 아니에요. 위에 거 떼고 요거 보는 거야 극한. 미분계수 아니야. 미분계수가 아닌 이유는 평균 변화율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은 뭐여야 된다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이 찾아져야 평균 변화율인데 얘는 지금 두 점이 안 찾아진다. 두 점이 찾아지려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이걸 기껏 EH로 만들잖아요. 이거 여기서 요거 빼면 EH니까 EH를 만들면 뭐 곱하기 2를 뒤에다 해가지고 얘를 EH분의 어쩌고 저쩌고로 만들면 평균 변화율은 됐는데 거기에 극한 붙인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아니냐면 두 점 다 움직이는 점이니까.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둘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한 놈이 한 놈한테 다가가야 돼. 가만히 있는 놈이 있고 움직이는 놈이 있고 움직이는 놈이 가만히 있는 놈한테 다가가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둘 중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f-2 더하기 h야. h가 0으로 간데 이거 어디로 가고 있냐면 f-2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요 녀석이니까 이거 하나 넣고 더하고 아이고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하는 거였다고요. 요거 한번 넣었다 빼서 그리고 분모에 h 이렇게 꽂아 넣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잘라서 생각해 보면 이제 평균 변화율 된 거죠. 미분계수 된 거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거 뺀 게 분모에 들어 있잖아요. 평균 변화율 된 거고 미분계수 된 거지. 가만히 있는 점 얘가 얘한테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f'-2 얘도 f'-2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인 거고요. 그래서 요게 원래 풀이고 하나만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를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아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거 둘이 뺀 게 EH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이거 f'-2고 거기에 2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다행히도 fx가 미분 가능한 녀석이고 즉 f'-2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극한 값이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 값이 얘랑 똑같은 값이에요.
좀 어려운 뭐 이상한 소리인데 이거 자체가 f'-2가 아니고 그냥 f'-2랑 같은 값을 갖는 극한이라고. 이렇게 내려와야 f'-2고 f'-2인 거지. 얘는 이거 자체로 f'-2가 아니야. 그냥 그거랑 같은 값을 갖는 극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혹시 f'-2가 존재하지 않으면 f'-2는 존재하지 않아도 얘는 지 나름대로의 극한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f'-2가 존재하면 그거랑 같은 값을 극한값으로 갖는 거고 f'-2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그거랑 상관없이 지 나름대로의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미분계수 할 때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요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설명을 좀 했고요. 뭐 구하라고 한 건 이거니까 미분하시면 되겠죠? 미분하시면 요거 자체가 그냥 f'-x니까 -2 대입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거 692번 얘도 해야 되는 거라서 저런 관계식 나와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우리 미분계수 도함수 할 때 했던 건데 차이는 뭐냐면 f'3을 찾으세요. 그건 앞에 미분할 때 했던 거고 f3을 찾으세요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할 때도 제가 슬쩍 이야기했지만 미분계수나 도함수 구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뭔가 좀 더 추가되는 건데 일단 뭐부터 구할 거냐면 f'(x라는 녀석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관계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미분법으로 구할 수 있는 도함수가 아니고요. 정의를 가지고 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y 자리에다가 h를 넣은 거야. 그럼 fx 더하기 h에서 요거 뺍시다. 그냥 바로 fx를 빼보면 남는 건 fh 마이너스 2xh 그리고 분모에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내비둘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건 h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럼 요 덩어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숨겨진 게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x, y에 다 0을 대입해 보면 f0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어차피 f0이 0이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누가 되는 거냐면 f'0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f'0 자체가 4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f'(x다) 그 얘기예요. 앞에서 미분할 때 f'3을 찾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다 3 대입하면 f'3이 찾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한 건 f3이니까 이 녀석을 적분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x 더하기 4 d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c가 들러붙겠죠. 이 녀석이 fx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적분상수를 찾을 힌트가 뭐냐면 우리 맨 앞에서 처음에 아까 찾았던 f0이 0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0 대입하면 0 나와야 돼. 그래서 적분상수가 0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으시면 원하는 값이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미분할 때 했던 거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요 녀석에다가 뭐 숫자를 대입하면 미분계수 될 거고 요거 부정적분하면 fx 될 거고 거기에 숫자 집어넣으면 함수값 될 거고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지막에 그 뒤에 보시면 극대극소와 부정적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그래프 이야기하면서 살짝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f'(x) 그래프 나와 있고 요걸로 fx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극대값, 극소값 얘기도 나와 있고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알겠죠? f 프라임이 이거니까 0 되도록 하는 게 얘하고 얘고요.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 상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 극대값이 3.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찾아보라는 이야기고, 보시면 f 프라임이 이렇게 두 개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째 미분하면 요거 두 개가 근인데, 아예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원래 a였던 녀석이니까 요 놈은 최고차항 계수가 3a일 거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x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요걸 전개해보면 3ax제곱 더하기 6ax예요. 이게 지금 f'이고, 그럼 요걸로 fx를 찾아보면 어쩐다. 얘를 척분한다고요. 그래서 해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상수항은 없으니까 1차항은 없고 적분상수 c가 오겠지.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0 대입하면 3이 나온대요. 그거 두 개로 a랑 c를 찾아보시면 fx가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이 나온 상태에서 fx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극대극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래프랑 연결해서 찾아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되고, 요거 이거는 사실은 정적분 하려고 하는 거라서 뭐 내용이 되게 깊이 있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연습해 보시면 할 수 있는 단원일 거예요.